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텐데요. 본인의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번엔 레전드가 된 집단 행동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서울교대 시위 사건입니다. 교대는 초등학교 선생님 양성을 목표로 만든 학교들로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임용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선생님이 되는데요. 2017년까지는 보통 1년에 800여 명의 선발을 하던 서울 초등교사 인원이 2018년에는 105명으로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대학들은 신입생 감축을 요구했었지만 실제 교대의 신입생 감축은 2012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며 몇 년간 서울 지역 초등교사 TO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미 교사 숫자는 꽉 차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서울 지역의 신규 교사가 필요 없어지자 갑자기 TO를 확 줄여버린 것입니다. 즉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두 학교에서의 졸업생이 550명이니 적어도 졸업생만큼의 선발 인원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잘만 뽑아오다가 자기 차례 되니까 갑자기 TO가 줄어드니 물론 화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반발 내용도 표현 방법도 무리수였습니다. 지방의 교원은 미달인 곳도 많아 지방의 임용시험을 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서울교대 대나무숲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러고도 올해 전남 충남 미달나면 국민들이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할까요? 라며 본인은 죽어도 시골은 싫다면서 친척 교사분 중에 소사랑 반강제로 결혼한 사람이 있다며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충남, 전남 가서 일하기는 진짜 싫다고 하는데요. 전남, 충남 미달되면 본인들 목소리를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니 남자 선배들이나 지역에 연고 있는 선배님들이 나서서 충남, 전남에 지원해주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미안 나 백수야 라는 피켓이 수많은 취준생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데요. 실제 2018년에 전국 초등교사 임용 인원은 4,088명에 전국 교대 졸업생과 재수생은 6,610명이므로 경쟁률은 1.62대 1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TO가 줄은 것으로 백수가 되었다고 표현하며 일반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다른 지방의 교대생들 역시 서울교대 학생들에게 큰 분노를 표현합니다. 서울 지역만 960명씩 뽑을 때도 서울 지역 가산점을 더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며 서울교대는 서울에서의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서 지방 교대생들은 서울 교대생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그해 서울교육감이 200명의 TO를 추가해 최종 385명을 뽑기로 했으며 서울교사 경쟁률은 2.78대 1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임용 TO를 크게 줄이지 못한 상태로 임용을 계속하다 보니 올해에는 서울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미발령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광교 신도시입니다. 광교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있는 신도시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지만 2007년에 착공해 지금의 신도시로 완성되었는데요. 개발 때부터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계속 잡음들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2004년에 아주대학교 뒷산 쪽으로 국궁장을 건설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민들이 국궁장의 활이 넘어와 위험할 수 있다면서 국궁장을 이전하라며 활터 내의 차량 진입을 막는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하였고 수원에는 연화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연화장을 가는 길에 광교 신도시가 건설되며 광교 신도시 입주민들이 연화장 도로 표지판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며 만들지 말라는 민원을 계속 넣어 결국 도로 표지판에 연화장을 넣지 못해 연화장에 가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광교 신도시를 지나가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 기지를 경기대 바로 옆에 짓기로 결정하자 경기대에선 격렬히 반대했었고 심지어 경기대의 일부 토지까지 수용했어야 하기에 국토부에서는 차량 기지를 만드는 대신에 경기대 바로 옆에 역을 하나 더 건설하고 이름도 경기대역으로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7호선의 장암역이나
천왕역 같은 역들 역시도 이렇게 차량 기지에 대한 보상으로 역을 만들어 준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경기대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근의 광교 웰빈타운 주민들이 지상역이 아닌 지하역으로 만들라는 집회를 하더니 나중엔 경기대역이 아닌 광교역으로 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으며 광교 주민들과 경기대와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경기대에선 즉시 경기대역으로 이름을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경기대 바로 앞에 역이 있고 광교 신도시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미 광교 중앙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또 광교역이라는 이름을 만드는 건 불필요한데다가 결정적으로 경기대 땅을 제공해 역을 지은 거라며 경기대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광교 주민들은 광교 입주민들이 교통분담금을 내서 신분당선을 지은 것이며 경기대와 역이 가까워 보이지만 후문으로부터 600m나 떨어져 있으니 가깝지도 않고 실제로 경기대에서 제공한 땅은 굉장히 적으므로 광교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러가지 행정 끝에 광교 괄호 열고 경기대 괄호 닫고 역으로 최종 확정합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광교 중앙역에서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광교역은 지선이 되었는데 웰빙타운 주민들이 연장선에 광교역을 꼭 넣어달라는 집단 행동을 또 했지만 광교역 패싱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광교 중앙역 역시도 가로 열고 아주대 가로 닫고가 붙어 있기도 한데요. 아주대는 이국종 교수님으로 유명한 권역 외상센터가 있기도 한데 1년에도 200번씩 헬기를 타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세바시 강연을 하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교 주민들이 헬기에 바람이 세서 등산할 때 김밥에 모래바람이 들어간다는 민원을 넣고 너무 시끄러워서 생활을 못하니 헬기장을 이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고 헬기 대기 시엔 프로펠러 가동을 중지하라는 등 헬기 소음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헬기가 뜨는 날도 꼭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광교 신도시를 처음에 분양할 때 아주대 병원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 아주대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광교에 입주한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광교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원천 주공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10분 거리에 광교가 생기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 하늘의 헬기 소리와 도로의 앰뷸런스 소리를 지상에서 비교해보면 오히려 앰뷸런스 소리가 더 크다고 하는데 앰뷸런스 없애달라고는 안 하네요. 아주대와 광교의 악연은 은근 많기도 한데요. 아주대에서는 조립식 교량 실험동이라고 하여 연구실과 실험실 등을 만들어 2007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광교 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고층에서 내려다보기에 흉물스럽다는 집단 민원을 넣어 결국 2012년 철거하기도 하였고, 아주대학교에서 장례식장 자리에 중증 외상센터를 건립하며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잡자 아예 장례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민원 폭탄이 들어왔다고도 하며 아주대 내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마저 철거를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대와 광교 사이에 있던 야산을 광교가 개발되면서 산책로로 개발하기도 했는데 아주대에선 해령공원 산책로를 아주대 사유지라며 펜스를 치고 막아버리기도 했었는데요. 3년이 지나 광교 중앙역이 생기면서 많은 아주대 학생이 아파트를 지나 통학을 했었는데 아파트에선 아주대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흥덕역 사건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동탄인덕원 선을 건설하며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원안을 작성하는데 용인의 흥덕 사람들이 흥덕역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습니다. 엄청난 드리프트로 인해 지하철 속도가 저하될 것도 뻔히 보였지만 민원을 계속 넣어서 사업만 지연시켰다고 하는데요. 흥덕역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사비가 1580억이나 증가하게 되고 만든다고 하여도 흥덕 지구의 인구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아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흥덕 주민들은 가구당 4천만 원씩 광역 교통 분담금을 냈다며 설치를 주장합니다. 2018년 결국 용인시 의회에서 흥덕역 설치를 확정합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집값은 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